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 손주를 봐주려 아들 집에 방문한 65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서며 왔다 하고 인사를 건넸지만 아들 내외는 바쁘다며 대답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기 직전 냉장고에 김치 떨어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실 때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라는 말을 던진 채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김치 담그는 기계가 됐나?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무시당하거나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 때 그 순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꿈도, 행복도 모두 자식을 위해 포기하셨죠. 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 당신들을 향한 존중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 회장님은 이제 67이 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손주들을 돌보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랑 통화할 때면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저와 이야기할 때는 짧게 용건만 전하고 끝내버리죠.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며느리가 요즘은 이렇게 기름지게 안 먹어요라며 싱크대에 버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김 회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이 정작 노년에는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72살의 어르신입니다. 4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작년에 정리하셨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자식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를 정리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도 없으시니 용돈은 좀 줄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 교육비, 결혼 비용으로 쓰고 이제는 빈손이 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자식에게 봉급받아 사는 처지가 됐나 싶어 서럽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은퇴한다는 것이 왜 이토록 서글픈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을까요?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무시와 소외가 낯선 사람들이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때로는 구시대적이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일 때 그 아픔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게 된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미숙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70살의 정미숙님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딸의 한마디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제발 내 살림에 끼어들지 말아요. 엄마 세대의 방식은 이제 안 통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딸의 말에 정미숙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경험이, 평생 쌓아온 지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은 이처럼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 차이라는 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자녀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조급함, 부모님의 조언이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익숙함에 덧칩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주시던 부모님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진 나머지 그분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부모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부모님 말씀이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제야 그 마음이 이해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자녀들도 언젠가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이자 우리가 겪어야 할 성장통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우리 세대와는 또 다릅니다. 치열한 경쟁, 불안정한 미래, 높은 물가와 주거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그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표출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82살의 김준호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이제 한자는 안 배워도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순간 서운했지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있겠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이처럼 우리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의 이면에는 자녀들 나름의 불안과 걱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되 우리의 존엄성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분노를 참거나 반대로 폭발시키거나 때로는 과도한 보상 심리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과연 현명한 대처일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68년을 살아오신 이명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신 이명자님은 얼마 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중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엄마가 만든 동그랑땡 꼭 먹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만드시는 건 좀 옛날 스타일이라. 그 말을 들은 이명자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해온 요리가 옛날 스타일이라고?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 구석에서 혼자 눈물만 훔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잘못된 대응 방식입니다. 침묵으로 참아넘기기입니다.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죠. 칠순의 김영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간 약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자식들 교육비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식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쓰러졌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담아두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라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폭발입니다. 박서연님의 경우 딸의 무시하는 말투에 참다 폭발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 때문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고요. 그러자 딸은 엄마는 왜 항상 희생한 것만 강조하세요? 라며 집을 나가버렸죠. 한 달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보상 심리입니다. 자녀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하는 것이죠. 최영숙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들 내외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매일 반찬을 해다 날랐어요.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참았죠.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희가 요즘 건강식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반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런 대응들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낮추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분노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며, 과도한 보상 심리는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얼마 전 76의 한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특별한 한마디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당했을 때의 아픔과 자녀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마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은 바로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입니다. 이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숙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처럼 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이정숙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로서의 자부심, 손주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님은 달랐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 있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존중받고 싶구나.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네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도 소중하죠.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요. 이 한마디가 가진 놀라운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존엄성을 당당하게 지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라는 말은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강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둘째, 이 말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박영민님은 이 말을 사용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말을 했더니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 말이 가진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바로 품격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우아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우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진정성과 자존감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을 진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단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김명자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평생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님은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셨고 마침내 성공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울 연습입니다. 김명자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연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차츰 당당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둘째, 타이밍 선택입니다. 박상철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바로 반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시 화장실에 가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야기를 꺼냈더니 효과가 달라지더군요. 셋째,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결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아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목소리에 묻어났는지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말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넷째, 일관성 유지입니다. 한 번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정경숙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유지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딸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요즘 달라지셨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실천의 확장입니다. 이 말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최영자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늘 내 의견은 무시당했어요. 어느 날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구식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도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내 의견을 물어보곤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큰며느리와의 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주방에만 있게 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어머님은 그냥 주방에서 쉬세요라며 마치 제가 손님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순자님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아. 하지만 나도 이 집의 어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구나.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싶은 마음이야. 이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사실 제가 어머님 앞에서 자꾸 실수할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 먼저 김순자님을 거실로 모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박민철님의 변화도 감동적입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자식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도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나도 여전히 너희 아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자 둘째가 울면서 안겼어요. 아빠,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이제부터는 아빠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게요. 이제 박민철님의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희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깊어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존엄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친구에게,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사랑해온 마음, 당신의 모든 순간이 귀하고 존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존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일상의 행복과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존경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